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AI 쪽에서도 그렇고 메타는 사실 이제 죽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죽다 살아나는 게 주가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아,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드라마틱하죠. 사실 한 1년 반 좀 네. 됐나요? 2년 좀 안 됐나? 네. 그때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 주가 한다고. 엄청 떨어져서 예, 맞습니다. 그때 막 눈물을 흘렸다고 막 세계 그렇습니까? 부자 순위에서 뚝뚝뚝 떨어지고 예, 근데 그 즈음부터 구조조정을 했던 거고 맞습니다. 리빌딩을 하면서 지금은 거의 사상 최고가 왔잖아요. 메타. 진짜. 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굉장한 결단인데 어쨌든 AI, 그러니까 메타버스 자체를 하는 리얼리티 랩스라는 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이제 액션을 하시는 바람에 줄이 여기 한 그렇습니까? 바퀴를 어이구. 화서 올라네. 야.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그 메타버스를 하다가 예. 그 투자를 한다고 네. 내부적으로 리얼리티 랩이라는 걸 따로 분사가 아니고 따로 디비전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 이렇게 투자하고 있어요. 적자 나고 있어요. 여실히 다 보여주면서 매를 맞은 거죠. 돈 먹는 하마라고 욕 엄청 먹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 AI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분은 AI의 광고 사업의 연계 효과가 여실히 드러났고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야, 얘네들은 오픈소스가 강점이다. 얘네의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이제 시너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나 얘네들이 이런 상태에서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 했거든요. 얘네 그 숏 비디오 있잖아요. 네네. 릴스라고 릴스, 하는데 네. 뭐 이제 틱톡 비슷한 거. 네. 그거도 트래픽이 뭐 늘고 있고 라지 랭귀지 모델 그거 연산도 계속 늘고 있어갖고 GPU 구매를 좀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캐펙스 늘리겠다. 뭐 규모가 엄청나게 30% 늘린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감을 표현하고 무엇보다 메타버스가 처음으로 배당금도 물론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아주 적어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되게 상징적인 상징적.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이제 주주 환원이 한번 또 시작이 네, 되면 그게 네. 트렌드로 쭉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처럼 줬다 안 줬다 불확실성이 아니라 예, 맞아요. 그래서 지속성이. 메타는 이제 그걸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3월자 다 맞죠. 호실적, 주주 환원, 그 다음에 옛날에 비전. 단점이라 본 거가 장점으로 승화될 수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바로 캐치를 해야 되고 또 미리 또 내다봐야 되는데 항상 이제 어려울 때는 주가도 바닥이고 다들 공포에 이제 네, 겁을 맞습니다. 집어먹게 되고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좋았습니다. 아까 그 F4 그렇죠. 중에 하나고요. 제가 AI를 얘기할 때 AI의 아주 그냥 기반이 되는 거는 네.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AI 챗GPT 포함해서. 예. 챗GPT는 오픈 AI는 상장이 됐으니까 그러면 기반이 되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네. 걔가 없으면 나머지가 흔들리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한민국의 축구의 손흥민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혼자 거죠. 치고 나간다. 기반을 잡혀주는 거예요. 얘가 잘 돼야지 옆에 동생들 다 데려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막 질주하는 거, 그거가 이루어지지 기반이 될 수 있게끔 그 주춧돌 역할을 하면서 이게 힘을 받쳐주는 거는 엔비디아예요. 그 어떤 기반이 되는 인프라 기술. 그렇죠. 그거는 네네네. 짚어쳐야 엔비디아 그래서 간단 거죠. 엔비디아는 이강인하고 비슷한 거죠. 이거 지금 축구에 대해서 일부러 해설하는 겁니다. 아시안컵. 네. 근데 우리가 이강인과 엔비디아만 이강인하고 손흥민이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여기저기 뭐 적토마처럼 뜨는 애도 있고 네네네. 뭐 엄청난 패스도 하고 잘하는 애가 있다 이거죠. 골도 가끔 넣고 네네. 숨어 있던 것 같지만 그것이 뭔가 메타하고 아마존 같은 거예요. 아. 황희찬 예를 들어서 조규성은 아기가 있으니까 살짝.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것도 합해서 F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 정도니까 한 5% 올랐는데 얘네는 무슨 주주 환원적 특별히 하진 않았습니다만 얘네들도 마진이 작거든요. 배송 사업이에요. 아마존이요? 아마존 배송 사업. 네네네. 아마존 웹 서비스랑 클라우드 네네, 비즈니스는 마진이 좋지만 예. 그 매출이 비중이 한 10몇 프로 되니까 어쨌든 기존에 하는 배송 사업 풀필먼트라고 하는 네. 그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것도 옛날부터 한 1년 반 전부터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효율이 잘 안 잡혀갖고 8개 미국 전 세계 구역을 잘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 그 효과가 나와서 마진이 올라갔어요. 풀필먼트가. 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고 아마존 웹 서비스도 이게 정체가 크잖아요. 넘버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성장성이 지난 분기에도 한 12% 성장했고 이번 분기 13% 성장해서 꾸준하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좋네. 효율화 잘 갖췄네. AI에 하나 탑승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M7이 아니라 F4다. F4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제 테슬라는 네. 뭐 물론 테슬라도 AI라든지 네네. 빅데이터들도 있고 또 있죠. 뭐 로봇, 그럼 휴머노이드도 그렇죠. 하고 맞습니다. 있고 한데 역시 이제 본 사업, 전기차 사업이 좀 주춤하면 여기도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그렇죠.
어저께 이제 지금 방송하는 이 시점에 네. 오늘이 2월 6일 2월 6일, 2월 6일. 2월 5일 미국장에서 네. 테슬라가 더 빠졌죠. 네, 3점 몇 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많이 낮췄어요. 아, 해외에서. 예, 사실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잖아요. 목표 주가 올리고 하는데 많이 낮췄어요. 295불에서 225불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보다 더 낮은 거 아니에요? 180 아니요, 180 많이 봤어요. 우린 지금 180입니다. 295에서 225면은 굉장히 많이 낮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70%니까 30몇 프로 낮춘 거예요. 목표 주가를. 물론 이제 거기 애널리스트들 약간 좀 후행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리즌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 테슬라가 저번에 실적 발표될 때 안 좋았던 이유는 네. 올해 출하 인도량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네. 애널리스트들은 그다 한 10% 후반, 20% 정도 작년보다는 출하가 늘지 않겠냐. 그래서 한 20만 대 정도. 작년에 180만 대니까 네네. 그 정도로 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실적 발표내고. 네네. 근데 이 친구는 딱 한 것이 7% 성장. 190만 대. 7% 성장이에요. 단자리. 이제 그게 테슬라한테 한 자릿수 성장이라는 거 이제 시장에는 좀 충격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이유도 몇 가지 있었는데 다른 이유는 뭐 독일의 셉이라는 SAP 걔네가 걔네가 안 쓴다. 예. 뭐 테슬라 제품이 그 차량이 자꾸 바뀌고 리비전이 바뀌고 따라갈 수도 없다 무슨 여러 가지 얘기가 됐다는데 그건 핑계고 이 290에서 207% 성장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배타가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 저희랑 같이 또 공부하셨습니다만은 성장주는 네. 성장률, 성장세가 좀 둔화되면은 그렇죠. 또 주가가 쓴맛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녹화하는 이 시점에 2차 전지가 많이 빠지는 것도 예. 또 충격적으로 빠지는 것도 그 영향이 큰 거예요. 7% 성장, 15% 20%가 아니고요. 성장률이 넘버 원이 15, 20%가 7% 성장이에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다루지 않는 거는 모르거나 너 장이 이러니까 또 빠지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290에서 225를 확 낮추는데 그 증권에서 이름 까먹었는데 이상한 회사 아닙니다. 듣도 못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걔네가 7%인데 그럼 GM이건 다른 업체가 그럼 혼자서 40% 50% 성장하겠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굳이 이제 테슬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지금 사람들이 네. 전기차를 얼마나 또 구매하느냐. 네,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를 또 보면은 대표님 되죠. 대표님 차가 언제 거예요?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좀 근데 전기차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하이브리드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 사이클 올 때까지 못 사죠. 웬만해서 못 사요. 갑자기 소득이 많이 들어가거나 꽁돈이 생기거나 10년 타기 해야죠. 아니면 딸내미가 갑자기 나갔는데 돈 달라고 해서 어디서 뺏기거나 이런 게 아니면 안 돼요. 그럼 사실은 이게 뭐냐면 처음에 얼리 어답터까지는 얼리 어답터가 10몇 프로는 어떠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못못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도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이 좀 비싸도 비싸도 산 게 얼리 어답터들. 근데 이제는 얼리 어답터들은 다 샀다. 그러니까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 지나간 지역도 있고 아직 좀 못 미치지만 얼추 온 데도 있고 못못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게 눈에 보여야지 그 낮아지는 성장률이 다시 높아지겠죠. 그걸 또 봐야 하는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좀 촉매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반전의 촉매. 지금 7% 내는 거를 한 5%까지 내려간다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금리 빨리 안 내린다면서요. 그럼 못 사는 거죠. 이게 다 엮여 있습니다. 엮여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우리 시간 2월 6일 기준으로 181달러, 181달러. 시가총액이 765조 정도. 이게요. 765조. 브로드컴인가 어느 다른 그 밑에 있는 거하고 시가총액이 뒤바뀔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시총 한 10위까지 계속 밀렸다고. 네네. 그러니까 F7에 들어가기 매그님 7에 들어가기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테슬라는 되게 좋은 기업이고 네, 좋은 물론 기술을 그렇죠. 갖고 있고 저변도 넓혀가는 훌륭한 회사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주식 투자자들은 또 여기 또 정신 아쉬운 게 바짝 차려야 거죠. 되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크주들 실적 관련해서도 유념해서 봐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졌을 때 과연 이거를 견딜 수 있는 기업이냐 기간적으로. 아니냐를 또 기간적으로. 그렇죠. 봐야 하는 거고요. 네네. 앞에서 인텔하고 AMD 이야기 네. 해주실 때 네네. 살짝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물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2023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많이 올랐죠. 뭐 40% 90% 반영을 좀 했으니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뭐 한두 달 쉰다고 해서 뭐 누가 네. 뭐 저기 할 건 아닌데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 하죠. 자, 계속 올랐으면 좋겠으니까 사실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또 속성이기도 네. 하고 근데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쉬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스스로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빌미를 줬고요. 네. 하이닉스 조금 억울하죠.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근데 둘 다 피해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1분기 비수기. 1분기가 비수기다. 아, 네. 그러니까 HBM 쪽은 안 비수기인데 네. 다른 쪽이 비수기니까
HBM만 갖고 가려는 그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1분기가요. 네네네. 원래 생각했던 4분기 대비했을 때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안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현실 리아리티 체크이 되는 거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가서 2조 8천원 영업이익이 크게 실망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메모리가 안 좋아서 2조 8천원밖에 못 나왔는데 비수기 효과가 있어서 1분기 때도 지금 애널리스트 얘기 측이요. 2조 8천원이었는데 3조도 있고요. 네. 3조 3천도 있고요. 4조도 있고요. 5조도 있어요. 지금 실전 나온 지 2주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것은 예측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렵다. 왜 어려웠을까요? 디램만 있던 시대가 아니고 비메모리가 변수예요. 비메모리가 한 6천억, 7천억, 누구는 1조 적자 났다 하거든요. 지난 분기가. 네. 사실은 지난 분기 실적도 정확히 비메모리가 얼마 적자 났는지 아무도 정확히 컨펌 못 해줘요. 많이 보냐면 1조 적자 났다. 적게 보는 사람은 아니야 5천억밖에 적자 안 났어. 만약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5천억 1조 하면은 전체는 흑자 규모가 나오니까 다른 데서 실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예측 자체, 지나간 실적에 대한 것도 베리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비메모리가 엄청난 적자를 했다는 것 자체는 맞거든요. 근데 회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비메모리 파운드리 회복이 빨리 안 될 수도 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 올라가는 속도가 이거를 버리려면은 메모리에서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좋은 정도는 아니고 메모리, 디램, 낸드 이런 쪽에서의 감산이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하이닉스 공이 1분기 때 가격이 한 15% 정도 오른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that's not enough.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네, 그거 갖고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것만 갖고 또 하려면은 뭐 S24 팔려는데 S24가 의미 있게 팔려서 되는 건 2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 역할이 있으니까 주가가 요 안에서 8만 원처럼 다시 가게 힘이 벅친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는 HBM이 있으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만 네네, 조금 맞습니다. 더 짚어보면은 실적에 대해서 일단은 갸우뚱 그리고 전망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고 비메모리 역할. 비메모리 그러니까 어떤 이제 레거시 메모리 시장은 언제쯤 다시 회복이 될지는 조금 불투명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아직도 HBM에서 제대로 된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맞습니다. S24 갤럭시 S24가 실적을 보여주려면 요거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고 네네, 그거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올해 이익이 아까 1분기가 3조, 4조, 5조 왔다 갔다 하면은 2분기가 확 튀어서 돼야지 올해 전체적으로 30조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측도 20조부터 35조까지 있어요. 이게 보면 ROE가 6에서 8%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8%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ROE 6에서 8%면 내년도 확 땡기지 않으면 얼마의 PBR을 줄 것 같으세요? 이 회사를 1.5배 이상 주기는 어렵죠. 1.5배 주면은 그게 8만 원 오잖아요. 1.5배 안 주면은 지금 1.4배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딱 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야 이게- 돼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장이 묘한 게 네. 정말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현재 주가가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거를 보여줘야 하는 거고 네. 메모리 반도체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 반등하는 건 이미 주가에 녹아 있고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가격이 한 15% 올라. 전분기 대비로 4분기 전분기 대비로. 그 정도 반영돼 있는 거죠. 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낫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걔네도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절대 주가가 팍팍 오르지는 못하는 거죠.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물론 이제 하이닉스는 HBM이라고 네, 하는 특출난 이제 무기가 있는 건데 일단 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이닉스는 해보시죠? 지난 분기에 흑자됐죠. 예. 디램이 마진이 한 20% 초반 정도 나서 낸드가 엄청 적자에도 불구하고 2천 몇 배가 흑자 났는데 네. 그 디램 분야에서의 영업이익 규모는 삼성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디램에서 개수가 많이 팔린 거는 삼성전자지만 네네네. 39% 하이닉스는 30% 초반. 네. 근데 영업이익 규모로서는 삼성 하이닉스가 이긴 거잖아요. 네. 그럼 1등은 하이닉스죠. 아니 돈을 번서 약간 질적으로 봤을 때. 돈 번 거잖아요. 나는 1,500 벌었는데 쟤는 1,000원 벌었다고. 마진이 아니고 영업이익 규모. 이익 규모로, 예, 이익 예. 규모로. 근데 1분기도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죠. 물론 이게 약간 말씀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확실히 뚫으면은 그건 올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많이 낙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조금 계속 기사들도 나오고 루머들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HBM이 네네. 아직까지 수율이 품질이 못 올라오고 그쵸,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맞습니다. 삼성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뭔가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거 써주는 거 보여줘야 되고 확실히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조금은 그 부족하네요. 확실하면은 뭐 주가 10% 갈 수도 있죠. 여기에서. 예, 그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은 HBM3E라든지 네네. HBM4에서 좀 따라잡는 것 이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고요. 오래 걸리죠. 예. 그러면 레거시 D램이라도 회복이 돼야 하는데 근데 그 속도에 대해서는 장담 못 하는 거고요. 인텔하고 AMD도 얘기했고 중국의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나 흐름도 매달 체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눈여겨보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는 아직 조짐이 확실치 모든 사람이 해피하게끔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나쁘게 가면 U장이라 그러고 아니야 그 반영돼 있으니까 올라는 가. 근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 처음에 속도가 이렇게만 보시는 사람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 올해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그래도 한 35조 정도 되지 않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35조, 40조 있었다가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리고 비메모리에 대한 가이던스가 낮아졌잖아요. 그 35조, 45조, 55조가 있었던 것이 위에가 없어지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게 40조가 채 안 되고 35, 6조가 높은 거고 20조 초중반이 또 생겼어요. 그 정도면 ROE가 7, 8% 넘지 않는다는 거죠. ROE 7, 8% 넘지 않으면 1.5배 쳐주는 게 지금 주기에는 무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가이던스. 이후에 눈높이가 낮아졌다. 네,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내용은 저희 그 노다지 IR 노다지. IR 노트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노다지 캐스입니다. 네, 요거 저희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오, 노다지. 예. 그 기업들 컨퍼런스 콜 내용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러세요? 공유를 하는 그 플랫폼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 이제 공격적으로 지난해 감산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감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치는 데까지는 반영이 된 거일 충분히 된 테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감산을 슬슬 이제 끝내느냐 마느냐 네. 얘기 나오는데 이거 조금 그러면 네. 성급한 건가요, 이거는? 우리 대표님 만약 그런 입장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계속 수요가, 감산하죠. 수요가 좋은데 근데 수요가 감산을 빨리 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수요가 확실히 올라오기 전까지는 네네. 좀 더 감산을 해서 네네. 애타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철저하게 시장에서 갑일 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일까요?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예전에는 업체가 많아갖고 그런 직거래를 할 수가 없었죠. 아. 업체들이 많으니까 네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아무리 1등해도 나머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마켓시어가 네네. 삼성전자가 70% 마켓시어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업체가 세 군데잖아요. 네. 삼성 40%, 하이닉스 30%, 나머지 요거 20%하면 90%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뭐 담합 아닌 담합 비슷하게 통하면은 감사는 계속 유지하자. 이러면 그럴 수 있어요. 욕심이 생기나 봐요. 욕심이요? 예. 왜? 흑자를 지금 뭐 삼성전자 처음으로 이제 그 프라핏 쉐어링도 못 해주고 보너스도 못 주고 막 그런다는데. 보너스. 예. 보너스 못 주는 게 중요한 게 월급 안 깎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딴소리 하는데. 아니 물론 이제 그게 그 기업들이 막 사상 최대 이익 낼 땐 또 그만큼 많이 주죠. 쉐어 하는 거고 네네. 나눠 주는 거고 어려울 땐 그렇잖아. 또 못 네. 주는 거고. 예. 근데 그거 갖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마음이 급하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 하이닉스한테 뒤진 것도 있고 파운드리하고는 너무 격차가 그러니까 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빨리 종료해서 가서 마진을 뭐 영업이익을 좀 단기적으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노이즈가 있는 거죠. 참고로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은 반도체 애널리스트로 네네. 몇 년 하셨고 20년? 하여튼 이 업체에서 대충 한 20몇 년 하죠. 대충 20년. 그래서 예, 반도체 이제 스타 애널리스트 출신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